마지막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국 그림책이 세계 독자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김지은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교수님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이자 아동청소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린이 세 번째 사람, 거짓말하는 어른 등등 여러 평론집을 출간하며 우리 아동 청소년 문학과 그림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비평해 오셨습니다. 또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할머니의 뜰에서를 비롯한 다수의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을 번역하며 국내외 어린이 문학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현재는 개간 창비 어린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문학 연구와 비평, 번역 작업을 활발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국 그림책이 세계 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문학의 확장 가능성 속에서 그림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 김지은입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포럼에 참석하시면서 많이 고단하실 텐데 마지막 순서니까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량은 꽤 긴 글이 있지만 저도 역시 이미지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제목은 한국 그림책과 한국 문학의 세계 독자라는 이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계 독자와 이미 좀 활발하게 만나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 먼저 물꼬를 텄지만 저는 이제 아동 문학 그리고 청소년 문학으로 이 부분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독자는 성장하고 또 우리 책을 사랑하게 된 독자가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동화책을 그다음에는 또 청소년 소설 나아가서 소설과 시를 읽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베키나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추모 문학상을 받은 것이 2020년인데요. 그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 시상식을 이렇게 뉴스에서 다룬다든가 이런 일들은 많이 없었지만 실제 스웨덴에서는 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스웨덴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 달 동안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베키네 작가의 작품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벌써 이제 6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이 되었거나 그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독자가 어디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2022년 보고타 국제도서전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한국 그림책 전시관인데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당시에 한국관이 한 1,000평 이상의 그 주빈국 전시관을 받았고 그중에 그림책관도 상당히 넓은 넓은 그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1 시간 반 정도 줄을 서야 들어올 수 있었고 보고타 국제도서전은 어 전체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필수 견학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스쿨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보러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이미 한국관 방문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해서 좀 약간의 그 사전 예습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인산인해였었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이제 그림책을 펼치고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한국 그림책 같은 경우는 문장이 길지 않고 글자가 간단한데 또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이 스스로 읽어 보면서 읽는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온 중년 독자들도 있었는데 자신이 은희경 선생님 새해 선물의 강력한 팬인데 자신의 아이는 한국 그림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왔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음
보고타에는 비르힐리오 바르코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보고타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 1 위를 차지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16,092 제곱미터 면적의 물 벽돌 나무의 조경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여기 대강당에서 이수지 작가가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 북토크는 대성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공공도서관 연합체 중에 비블리오 레드라는 곳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는데요. 여기에 온 교사 관객이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라는 작품, 2008년작이죠. 네, 이 작품을 읽고 직접 작곡한 노래, 작사 작곡을 한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총 대신 더 많은 책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나 학교가 이제 어떻게 책 읽기에 매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린이 책 읽기에 매개가 될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이제 도서 목록을 지정해서 또 학교와 국가가 함께 만든 도서 목록 안에서 어린이가 책을 구입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 구매 프로그램인 PNL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PNLD는 국가 교과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을 다 교과서로 삼자라는 프로그램이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목록 안에 들어가면 어 상당히 많은 분량이 판매됩니다. 그리고 이수지 작가 작품이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면 형기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 보면 특히 여성 수감자들이 열심히 책을 읽는, 교도소에서도 역시 여성 독자가 열심히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도소 밖에 아이를 두고 온 엄마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림책을 제일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비교적 출생률이 높고 어린 책의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이 중남미 지역에서 특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도서 관련 프로그램의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이것을 생각하면 중남미 그림책 출판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좀 지원이나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PNLD 프로그램의 시스템이고요. 어떻든 그림책의 주요 독자는 어린이입니다만 어린이만은 아닙니다. 한국 그림책을 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한국 소설과 시 독자로 자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꾸로 또 연령이 많은 독자들이 그림책의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또는 그림책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거꾸로 시와 소설의 독자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교사, 사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 나 너무 한국 책을 좋아한다. 한국 그림책 사랑한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앞으로 또 은퇴자와 어르신을 위한 그림책 읽기 모임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소가 카사틴타라는 이제 보고타에 있는 책방이면서 책 읽기 모임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여긴 민간 공간인데요. 은퇴하신 어르신들 또는 뭐 이웃들이 다 모여서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림책을 읽는 곳입니다. 뭐 그림책만 읽지는 않지만 그 독서 모임 중에 그림책이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북클럽에 참여하는 어른 독자들하고 우리나라의 정진호, 김효은 작가가 가서 이제 한국 그림책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식의 그 세대를 불문하고 어린이 책을 함께 읽는 북클럽 또는 그림책을 같이 읽는 그런 책 읽기 문화는 지금 세계 공통으로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0세에서 100세까지 읽는 그림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지가 오래됐고 이제 그 확산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그림책 성장세는 한국 영화 드라마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림책의 한류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영화 드라마하고의 차이점일 텐데요. 우리는 일본처럼 그림책 출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림책에 의미 있는 그 전환점이 마련이 되면서 지금은
한국 사회의 현실은 매우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적 지원을 전면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우수성과 그 창작자 또 출판인들의 노력만으로 세계 그림책 역사 안에 한국 그림책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명호 평론가가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40-50년 늦게 이제 그림책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가졌음에도 어떤 단기간에 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그런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2026년 밀라노에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올 봄의 사진인데요. 밀라노 두오모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그 옆에 세 군데 정도의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점 모두가 한국 도서를 신간 도서 코너에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뭐 김혜진 작가 소설도 있고 한강 작가님 소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출간된 이금희 작가의 청소년 소설 사진신부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그 책은 상당히 많은 부수가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고 있는 중에도 판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책 코너에 내려가 보면 백희나 작가의 신간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 이제 이 책들이 저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얼굴 보이면서 다른 나라 책들하고 비교할 때 아주 압도적인 위치에 전시가 돼 있고 뭐 서점에서 안내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 그림책을 찾는 독자가 상당히 꾸준히 있는데 그것이 한국 그림책이라는 이유로 찾으러 오지는 않고 그냥 백희나 작가 책을 보고 싶다 이렇게 오는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쓰인 문학단행본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다른 언어권 독자를 만나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어 그림책 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볼로냐 도서전 현장 사진입니다. 소윤경 작가가 90 세가 넘으신 어르신께 필화를 전수받고 저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림책 작가인데 가서 좀 한글을 쓰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한국 그림책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전수자가 되어 가지고 가서 어르신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많은 그 외국 관객들이 가장 열광했었던 코너이기도 합니다. 문장을 써 주면서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행운을 나타내는지 얘기해 주는데 다들 기뻐했었습니다. 그림책은 다른 문학 장르와 협업도 굉장히 잘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21년 현대문학상 수상한 황인찬의 시 100살이 되면을 서수연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100살이 되면이라는 책으로 만들었고 이 책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은영 시인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라는 시집에 있는 시 그날 이후가 이수지 작가의 그림으로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이 작업의 배경에는 사실은 2019년 예테보리 국제 도서전이 있습니다. 그때 스웨덴 예테보리의 한국관 행사 중에 진은영 시인과 한강 작가가 패널로 참석해서 사회적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수지 작가가 이제 이 시가 순식간에 해외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함께 공동 작업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2026 년에 그림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2024년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였던 하인츠 야니 씨는 그 서울 특강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독자의 상상력에 여백을 남기는 가장 짧은 형식이 바로 그림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학적 역할로서 그림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문학이냐, 문학이 아니냐, 그림이니까 미술이냐, 책이니까 출판 산업이냐, 뭐 만화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속에 정확한 명칭도 명명을 잘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한국 그림책은 이미 보셨다시피 두 사람의 큰 세계적 거장을 배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 얘기를 하지만 한강 작가보다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네, 2020년에 백희나 작가가 받았고 2022년에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 상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상에 뭐 많은 상들에 대한 여러 상찬이 있지만 저희는 그냥 두 가지 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다 받았으면 완전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 수상 이후에 실제로 세계적인 작가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실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 년간 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카슨 앨리스, 시드니 스미스, 이번에 안데르센상 받은 존 클라센도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키티 크라우더, 사라 룬드베리, 뭐 아드리앙 파를랑주는 세계 서울 국제 작가 축제에 작년에 번역원 초청으로 다녀갔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또 한국의 이지은 작가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관계자를 비롯한 출판인들의 방문은 더 활발한 편입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한국 그림책이 이렇게 세계 그림책 역사를 뒤흔드는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너희 학교에 혹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없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안에 그림책 연구를 위해 개설된 학부 전공이 없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창작의 산실이지만 그림책 작가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학회도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학학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까 박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제 안에서 인정되는 논문을 쓰고 거기에서 서로 비평을 해줄 수 있는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글이 생성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지 당연히 없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을 기반으로 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림책 학술지 스트라네에서는 2025년에 발간된 26호에서 한국 그림책에 대해서 특집으로 기획을 하고 4편의 프랑스어 영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 거점이 왜 필요하냐면 해외에서 한국 그림책에 대해서 담론을 형성하고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분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 개설된 한국학과 문화원, 작가를 비롯한 여러 이제 한국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우리 출판계, 학술계 사이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속상한 일 중에 하나 한국 그림책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 아카이브가 없습니다. 그림책은 실물감이 있는 입체적인 창작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집 가치가 높은 관련 자료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님의 자료하면 원고지, 연필, 뭐 그분의 책상 이런 것이 남는다면 그림책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원화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수많은 그 물질 자료들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 입체적 자료를 수집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책만 수집하고 있고 이런 입체적 자료를 기증할 곳도 없고 보관하거나 소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2027년 개관하는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 계획 안에 그림책 분야가 정말 있는지 아마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나 체험관 계획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어린이 관람객이 가서 "이상의 날개는 어떤 것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거지 실제 어린이 문학과 관련된 자료가 정확하게 아카이브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제안도 드리고 싶고 없다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마중 같은 작품은 이태준 작가가 1938년 조선 아동문학집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김동성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2004년에 그림책으로 출간을 했고 김동성 작가는 지금 어너리스트를 비롯한 세계적인 그림책상의 주요 후보로 올라와 있는 작가입니다. 북으로 간 작가 이태준의 작품 속 이미지를 고증을 해서 이렇게 작가가 그림책으로 만들고 이것이 한국 문학에 100년 넘는 그 생명력을 부여한 작업인데 왜 한국 문학관에 이것이 아카이빙 될 수 없는가. 없다기보단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품은 그림책 심청입니다.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흰토끼 프레스에서 2019 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판소리 심청가의 인당수 대목을 그림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우리 문학의 소산 맞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료적 가치를 평가해 주고 소장하려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품 그림책 중에 이미지 한 컷이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판 일수의 동네 서점 에디션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수지 작가와 한강 작가 한 분은 안데르센상 수상자이고 한 분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협업한 책의 표지, 그러면 저 동네 서점 초판 에디션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전 국립한국문학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책은 왜냐하면 한정판이어서 현재 중고 서점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소장을 원하시면 제가 한 권 더 있으니까 예, 기증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원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여러 작업들은 과연 누가 아카이브를 할지, 그리고 누구도 이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학이냐?"고 물어보면 "아 문학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책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림 아닌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어린이가 읽는 거니까 교육용 자료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한국 문학이 문단 중심에서 벗어나 웹소설 등 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면서 "문학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기관장님들께서도 하시는데 그림책에 대한 언급, 아동문학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다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바닥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연구자들에게 관심도 없고 또 국가정책단위에서 논의가 아직도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희나 작가와 이수지 작가 수상 이후에 약간의 이제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 그림책이라는 작업을 했었고요. 또 국제그림책 컨퍼런스, 지금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같은 경우가 민간이 만들어내면서 전주시라는 공공기관이 적극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약간 기적에 가까운 세계적인 한국 문학 축제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 수상자, 또 안데르센상, 린드그렌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는 세계적인 그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에는 그림책 센터 일상예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의 노력, 매우 많은 노력 더하기 이제 공공에서의 관심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여기는 한국 그림책 영감을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어떤 그림책이 나오는지를 다 조사해서 전수를 영감으로 만드는데, 이걸 왜 그림책 센터 일상예술에 있는 민간인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자가 해야 되고 공공에서 해야 되고 지원받아야 되는 일인데, 중요한 건 그림책 학과도 없고 학회도 없고 연구할 사람도 없으니까 민간인 그림책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원주시에 모여서 저걸 내고 있고요. 놀라운 작업을 계속 해마다 해서 지금 꽤 여러 권의 연감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 책 없으면 저희 연구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얼마 전에 그림책 정원 1937이라고 해서 또 청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시 공간과 또 큐레이션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든 해외에서는 한국 그림책의 행보가 진짜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해외에서의 한국 그림책 행보를 열었던 것도 초방책방이라고 이화여대 후문의 봉원사 밑에 있는 작은 그 개인 책방에서 KBBY라는 그런 한국 국제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 한국 지부를 만들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민간에서 거의 지금 한국문학 번역원도 30 년이 됐는데, 그림책 안에서 터파기 밑바닥 작업 역사도 30 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신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만들어 온 것이 지금 한국 그림책의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학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이제부턴 좀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자베리아나 대학의 홀리아나 카파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그림책은 안데르센상 수상했다고 들었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만한 작업을 해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 그림책밖에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작가가 너무 궁금하다고 얘기하고 저희도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백희나 이수지라는 두 명의 천재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약간 김연아, 손흥민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문학적 기반 그리고 팬덤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많은 호감들을 구체적인 독자의 모습으로 엮어 나갈 것인지가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예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의 운영 주체이기도 한 오사 베리만이 2024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오사 베리만이 올 때 한국에 도대체 그림책 허브가 어딘지 다 다녀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로 연락을 해 주셨는데 모시고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희나 작가 작업실 갔었고 예. 백희나 작가가 전세 살면서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실에 가서 이제 거기 마당 구경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정도의 성과를 낸 나라면 어딘가에서는 그 작업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했습니다. 내부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외부에서 사랑을 꿈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번역 출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것은 "너희 나라에선 이 책이 얼마나 팔렸냐?"라고 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그림책 독자의 숫자는 안타깝지만 사랑은 크고 독자는 적은 현실이고 구매자는 더 적은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 그림책의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세계 독자를 향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방책방의 신경숙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1990년 크리스마스에 최초의 우리나라 어린이책 전문 서점 초방을 열면서 "세계에 우리 한국 그림책을 알리자." 이런 얘기를 시작했고 지금이 이제 2026 년이죠. 그런데 많이 성장했습니다. 2025 년에는 수원에서 그 IBBY라는 모체가 되는 단체 아시아 태평양 총회를 우리가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가연구도 이렇게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책을 내면서 해마다 작가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한국문학번역원이 사실 이 분야를 굉장히 일찍 주목하고 도와줬었다는 겁니다. 2009 년에 2008 년에 창간됐었죠. 그래서 2013 년까지 종이책으로 연간 4회 발간됐던 잡지 리스트 북스 프롬 코리아에서 지금도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여기 발표문에 넣었는데요. 어 이 책의 표지를 봄에 볼로냐 도서전이 열릴 때마다 우리 그림책으로 표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중문판 1,000부, 영문판 3,000부가 그림책만이 아니라 출판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발송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 주셨던 것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터뷰, 영문 인터뷰와 중문 인터뷰가 그때 나갔고 그것을 발췌해서 저희가 소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번역원에서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볼로냐 대학, 베네치아 라포스카리 대학교, 로마의 라사피엔자 대학교, 독일 본대학교 등등을 다니면서 한국 그림책 작가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세미나를 계속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문학 안에 그림책이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든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지금 그림책을 다루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인데 진흥원에서 그 12 년에 이제 진흥원이 출범하고 나서 많은 번역원 사업들의 항목들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책은 볼로냐 도서전에 출품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 진흥원에 직접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진흥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 그림책 맞춤형 세계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세계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도 원래 그림책이 행정문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 용어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용어를 내기 위해서 작가들이 국회를 찾아다니고 뭐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뭐 AFCC라고 그 아시아 어린이 콘텐츠 축제 같은 곳에도 저희를 내보내 주시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한 대한민국 그림책상도 생기고 뭔가 이런 작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하자면 이건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에 있는 한국관의 정진호 작가가 참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베키나 작가 그림책 뭐 출간된 부분, 그리고 이 책은 이역배 작가의 이번에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 대상 받은 작품입니다. 오누이 이야기. 예전 같으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 저희가 너무 라가치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해마다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좀 덜 다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만약에 어린이의 책이 아니고 그림책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높게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누이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한 거니까 한국 문학 맞죠. 네. 그리고 예 바캉스 프로젝트의 작가들 얼굴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 그림책 작가인데 독립출판 그룹이에요. 독립출판 그룹이 모여서 2019년 국제도서전부터 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옛이야기, 우리 설화, 우리 민담 등을 현대적인 문학작품, 그림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년째이고 이분들은 철저히 자기 돈 들여서 책 만들고 자기 돈 들여서 팔고 자기들이 정산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이수지 작가의 반대말 백자라는 책을 보면 이게 사전이란 말이죠. 반대말 사전인데 우리말 사전을 그림 사전으로 만든 겁니다. 이번에 프랑스에 출간이 됐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됐을까? 사전 번역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내일 이수지 작가님이 대담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책이고요. 전 '이것이 한국 문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그늘을 산 총각이라는 작품이고 이것도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책인데 보시면 이렇게 어코디언 폴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병풍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달의 정원이라고 백제 작가 그림책인데요. 앞면에는 글이 없고 뒤에는 이제 글자가 다 있는 책인데 이것도 어코디언 폴드 책입니다. 병풍처럼 되어 있는 책이고 이제 입체적으로 한국의 문화, 예술이 무엇이고 한국인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장르입니다. 올해 우리가 뉴욕타임즈의 올해 그림책으로 이렇게 막 선정되고 이런 일들은 다 기억도 못 하시죠. 너무나 많습니다. BIB 황금사과상 수상 그리고 많은 작품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가 한국문학번역원이잖아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 앞에 발표도 해 주셨고 또 소설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뭔가 연결되는 얘기를 해 드려야겠다 해서 가져온 책입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공개됐던 책인데 김복희 작가의 봄날의 책에서 출간된 스미기의 조치라는 그 시집 안에 있는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새라는 시를 이명애 작가가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이 이제 지금 출간되고 아마 못 보신 분이 많겠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 "번역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번역을 통해서 사라진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 그림책의 다음 발걸음 중에 이 "그림책을 좀 주목해 주시면 한국 문학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데도 이만한 장르가 없고 이럴 만한 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번역이라는 것이 그 리듬과 호흡을 옮기는 것이라면 그림책은 이미 1 차적으로 시를 이미지로 번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으로 글 언어가 번역이 된 상태로 맞이했을 때 한국어가 바로 직접 다른 나라 언어로 도착하는 데서 생기는 그 충돌 증후군을 상당히 많이 새롭게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번역이라는 것을 언어와 언어의 번역이라고 할 때 글 언어, 그림 언어, 다른 글 언어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 얼마나 유용할지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책이 세계적인 그림책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그림책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가.' 생각해 보면 비아동 청소년 문학과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예민하게 다루면서도 대단히 서정적이고 또 주체가 갖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고민들을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우리 그림책, 우리 아동 문학, 청소년 문학 다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안데르센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금희 작가 두 번이나 올랐고 사실 전 이번에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쉽지만 이제 80세에 연로한 마이클 로젠 작가님이 받으셨고요. 이금희 작가님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작품이 왜 두 번이나 세계적인 데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러니까 아시아 동쪽 끝에서 계속 전쟁을 겪고 식민 지배와 어떤 강제 점령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쟁과 평화에 대한 목소리와 여성과 어린이의 목소리가 지금 세계 문학이 제일 귀 기울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최종 리스트에 오른 것도 상을 받은 거죠. 예.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한국 문학의 미래가 어디로 나갈지라고 생각할 때 '그림책의 동향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청중분들 중에서 문학 관련 정책 담당하시는 행정가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록하시고 네 나아갈 길을 좀 고민하시고 할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가올 독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문학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림책, 아동 청소년 문학 독자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들의 읽기 환경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에 따라 다가올 작가, 또 우수한 다가올 창작자 네 그런 분들을 내실 있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발표와 함께 좋은 답변해 주신 김지은 교수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